김영환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 시범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 수혜자도 확정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임대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재배 농가들이 난방 문제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재 펠릿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전기를 사용하기에는 설치가 몇 주씩이나 걸리기 때문입니다. 도내에서는 유명인들을 내세워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취약계층이 우선 치료를 받고 나중에 이자 부담 없이 원금만 나눠서 갚는 의료비 후불제 시범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 수혜자도 확정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도민으로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하나, 둘, 충북대병원 본관에 의료비 후불제 지정병원 현판이 내걸렸습니다. 충북대 병원 등 의료비 후불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12곳과 68개 치과 병의원에도 현판이 부착됩니다. 진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좀 꺼려했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혜자도 나타났습니다. 청주에 사는 69살 조모 씨는 12일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 시범 사업은 65세 이상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실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질환 등 6가지 수술이 대상입니다. 환자는 최대 300만 원을 3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으면 됩니다. 충청북도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이자도 대신 내줍니다. 이번 달에는 조례를 개정해 사업 대상자를 65세 이상 모든 도민으로 확대합니다. 또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수혜 대상은 11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4배 늘어납니다. 간혹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다거나 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나올 수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제도는 모랄 해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체불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9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청북도는 원금 손실금과 이자 대납 비용을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업의 지정 기탁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충청 밉상 세종 발언과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우회적으로 이를 비판하면서 KTX 세종역을 둘러싼 두 지역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오늘 언론인 신년교례회에서 지난 6일 김영환 지사가 자신의 SNS에 세종시를 충청 밉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말을 소중하게 해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번 갈등은 세종시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좌초됐던 KTX 세종역 설치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달라진 여건을 이유로 재추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 정황이 있는 각종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한 세대에는 그냥 사세요라고 조롱하는 듯한 문구도 적혀 있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임대 아파트의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창문 주변으로 벽지가 커다랗게 찢어져 있고 시멘트와 철골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청한 벽에 그냥 사세요라며 입주 예정자를 조롱하는 듯한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신축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퍼진 내용입니다. 전체 10개 동 800여 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사용검사를 끝내고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SNS의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은 더 이상 용서가 안 된다며 신속 처리를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시공사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사진은 대부분 한두 달 전 사진으로 추측된다면서 당시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수가 모두 끝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조롱문구는 하청업체 관련 근로자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시공업체의 전체 가구에 대한 하자 조사를 거쳐 즉시 보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곧 있을 설 명절을 앞두고 빈집털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북과 천안, 경북 등에서 한 달 새 19번이나 빈집을 턴 2인조 절도범이 붙잡혔는데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에 불 꺼진 아파트를 노렸다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진천군 광해원면의 한 아파트. 어둠 속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와 난간을 발판 삼아 건물을 기어오릅니다. 불 꺼진 2층에 침입해 귀금속 등 36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8분입니다. 며칠 뒤에는 충주시 호암동의 아파트 6층 난간을 밟고 올라가 금고를 뜯으려다 실패해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동종전과 8범인 41살 A씨와 6범인 51살 B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주로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 아파트의 불 꺼진 집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나 CCTV 등을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 진출입로가 아닌 이렇게 아파트 뒤쪽에 있는 외진 곳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애기들 합주구에도 아파트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털게 없어갖고 우리 아파트 쪽으로 온 거. 한 명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면 나머지 한 명이 망을 보며 무전으로 서로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20여일간 충북과 천안, 경북 등에서 이렇게 빈집을 턴 횟수만 19번, 피해액은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무전기도 이들이 착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고요. 자동차도 이제 범행 현장보다 훨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해서 CCTV가 없는 곳을 위주로 이렇게 범행을 해서 저희 추적을 따돌렸던 것 같습니다. 이들 2인조는 범행 도중에 집주인과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청주에서 이들을 검거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훔친 물품을 매입한 금은방업주 3명에 대해서도 작물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시설 재배 농가들이 요즘 난방 문제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대신 도입한 목재 펠릿 가격이 너무 올랐고 또 최근엔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남은 건 전기뿐인데 비용과 시간이 꽤 들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시설 재배 농가는 10년 전쯤 한 대당 3천만 원씩 모두 석 대의 목재 펠릿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기름 보일러는 경제성이 떨어지게 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목재 펠릿으로 하우스 난방 수단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목재 펠릿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름값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가정용은 제한 공급이라도 되고 있지만 농사용은 사실상 구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결국 올해부터는 목재 펠릿 보일러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 가면 하루에 뭐 10개씩인가 뭐 이렇게 기반이 안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뭐 농사 쪽에는 살 자체가 없고 그냥 무용지물이 된 거죠. 난방 없이 봄 농사 준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 난방 수단으로 전기를 선택했는데 이 또한 경제적 부담에다 당장 설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30kW의 전기를 끌어오는데 700만 원 넘게 내고 100m당 15만 원씩 열선까지 구입했지만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공급할 때까지 몇 주간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한전에서 공급해 줄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데 작물은 커져 가고 있고 큰 문제라는 거지 이제 그게. 상당수 농민들은 치솟는 기름값에 목재 펠릿을 선택했고 이제 농사용 전기로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 20%에 해당하는 301명에 대한 재배정 추첨이 이뤄집니다. 충주교육지원청 배승희 교육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진행한 중학교 입학 추첨에서 근거리순 추첨인 2단계 배정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머리를 숙이고 내일 오전 10시 재추첨 을 진행한 뒤 오후 1시 결과를 다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초부터 고향사랑 기부가 화제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앞다퉈 기부에 나서면서 각 지역별 1호 기부는 사회적 명예로까지 인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건은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고향 출신 유명인들을 고향사랑 기부제 1호 가입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향사랑의 마음, 고향사랑 기부제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영구가 1호로 고향사랑 바로 기부제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원스톱 시스템인 고향사랑 이음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기부할 자치단체를 선택하면 답례품과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답례품과 전액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전국의 농협 창구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충북농협은 65개 전 지점에 전용 수납 창구를 열었으며 특별금리를 적용한 고향사랑 기부 예적금도 출시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은 고향사랑 특별금리, 그다음에 기부금 납부고객에 우대를 해드리는 조건으로 해서 최대 1.3%까지 더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가 마련한 답례품은 5천여 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충북농협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에 새로운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들은 템플스테이와 벌초 서비스 등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답례품도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올해 청주와 충주 충북혁신도시 평준화고 입학 전형에서 201명이 탈락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입학 정원이 19개교 5,180명인 청주에서 190명이 불합격했고 충주에서는 11명이 탈락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 평준화 지역이 된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의 충북혁신도시는 2개교 420명 입학 정원에 미달해 397명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학교 배정은 오는 19일 도교육청 고입 전형 포털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경제기관 단체장과 함께 신년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인력 부족과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고 충북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화학, 바이오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신 부시장은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서 쌓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시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주 출신의 신 부시장은 충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증평 부군수를 거쳐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등 주로 인사혁신처에서 일해왔습니다. 제32회 충북교육감기와 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예선전을 겸한 충북스키협회 장기 스키대회가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어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 대학부 선수 약 60명이 참가해 알파인 스키 슈퍼대회전과 대회전, 스노우보드 등 4개 부문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초등부 단체전은 청주 대성초, 중등부 단체전에선 솔밭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최우수 선수상은 3관왕을 달성한 청주고 김세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주식회사 우리들 기업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에 3,500만 원 상당의 떡국떡 5,000kg을 기탁했습니다. 청주시는 저소득 홀몸 노인과 취약계층 2,500여 세대에 기탁된 떡국떡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들 기업은 2020년부터 모두 1억 3천만 원 상당의 떡과 송편을 후원했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가 3선 임기 동안 사용했던 도지사 관사 공매가 진행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충청북도 의뢰를 받아 청주 사직동 프로지오 캐슬 155제곱미터 아파트를 온비드의 매물로 등록하고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최저가 4억 6천만 원부터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지오 아파트 관사는 지난해 7월 김영환 지사가 취임 후 관사를 반납하고 자비로 거처를 마련하면서 용도 폐지됐습니다. 제천시가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는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을 시행해 미래정책과를 신설하고 관광미식과를 관광과로 명칭을 바꾸는 등 27과 128팀으로 기존보다 2팀을 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앞으로 투자 유치 3조 원 달성을 위해 성과 중심 인사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로 한껏 달아오른 충청권 4개 시도의 공조 분위기가 세종시장의 KTX 세종역 신설 발언으로 단숨에 가라앉는 모양새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자치단체와의 공조가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동시에 정치인 출신 도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손해보는 방식이 아닌 함께 이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CJA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